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진단 빠르게 출발해 볼 거고요. 또 우리의 멘탈 관리도 항상 해주시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한번 앞으로의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진단 다시 출발을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정수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들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반올림 100%님 2부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인사 나눠주셨고요. 마그마님 또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2부도 함께해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방구석 챔피언님께서는 야채가게 워렌 버핏 정수쌤이라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토마토여서 야채가게라고 또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고 이 투자에 대한 정확한 철학과 또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방향성 잡아볼게요. 송현수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작은 소나무님 파이팅입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파이팅 있게 우리 2부의 종목 진단도 출발을 해야 되니까 궁금한 내용들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잠깐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워낙에 파월 연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저는 그보다도 오늘은 특히나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건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 미중 갈등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미국 쪽에서 일단 중국이 또 한번 강한 발언을 했고 미국이 이에 대한 또 답변을 내놓기도 하면서 계속 이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감도 솔직히 생기는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시장에서는 이 미중 갈등이 큰 화두는 아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지수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미중 갈등이 워낙에 오래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 일단 이 미중 갈등의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미중 갈등의 본질은 네. 중국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네. 미국이 지금 패권 지위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달러가 중심이 되잖아요. 이 달러의 패권에 그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도전하지 못했어요. 냉전 체제 이후로. 네네. 근데 중국이 선을 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위안화를 가지고 좀 미국이 과거에 패권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을 고스란히 갔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스리랑카 같은 데다 돈을 빌려주면서 네. 돈을 갚지 않게 되게 되면 사실상 거기를 좀 중국이 좀 차지하는 식으로 해서 위안화를 좀 퍼뜨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영토를 좀 확장하는 구간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첨단 산업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선을 넘지 말고 노동 집약적 역할만 해라, 중간지 역할만 해라가 여태까지 이제 미국이 중국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줬던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장점인에서 후진타오, 그 다음에 시진핑으로 넘어갔던 요 시기, 장점인에서 후진타오로 넘어갔던 요 시기에 미국에서 오케이를 해줬었던 그 전제 조건은 중국이 기술 집약이나 지식 기반이 아니라 노동 집약, 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력한 좀 동맹국가인데
보복 조치를 취하는 이 목적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좀 선을 넘는 행위가 좀 더 진행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계속 그 제재를 좀 더 키워놨었던 거죠. 거기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들을 몇 번 했었죠. 예를 들면 시진핑이 1인 체제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형식으로 사회주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그다음에 중화 사상을 더 키우는 식의 액션들을 좀 취하다 보니까 선을 넘은 행위가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강력한 조치가 나오는 거고 네. 요거는 시진핑 주석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의 이 입장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에 의존했던 우리나라 산업들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전에 똑같이 100억을 벌더라도 밸류는 하향되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맞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냐.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중국 말고 유럽 쪽, 그다음에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높이는 기업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게 배터리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반도체가 중간에 딱 껴있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미국의 입장에서도 버릴 수 없는 칼이다 보니까 반도체는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써먹는 것 같아요. 투자의 포인트는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 요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앞으로 미래도 조금 더 우리가 가능성들을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자, 여러분들 그 불안함들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시작할게요.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이 시간에는 또 매수 문의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길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고 그 종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합니다. 또박이 님이 남겨주신 현대모비스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26만 원에 비중 30% 담으셨어요.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하는 중입니다. 대형주는 바닥에서 사야 된다는 걸 배웠네요. 꼭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고 싶어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26만 원 매수가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21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을까 26만 원이면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올해 들어서도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뚫어주지는 못하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꼭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수익 볼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현대모비스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자동차, 현대차. 너무 단순해. 1차적이었나요? 아니, 말씀하신 게 틀린 내용은 아니죠.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현대모비스 하면 현대차 그룹이 일단 떠오르실 거고, 네. 현대차 그룹의 부품을 납입을 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차하고 기아가 잘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현대차나 기아가 산업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의 현대모비스라면 높은 밸류를 좀 줄 수 있을 것이고, 현대나 기아가 세상을 이끌기보다는 좀 이끌려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좀 밸류를 좀 톤다운 시켜야 되겠죠. 네. 전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후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에서는 조금 밀려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자동차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주가에도 그렇고 지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네.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 부분 이제 동의하거든요. 네.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현대모비스를 물어보면 항상 저는 배터리를 하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를 투자할 돈이면 네. 차라리 배터리 빠질 때 배터리를 더 사라. 아, 기아를 사고 싶어요. 물어보면 그 돈 아껴놨다가 배터리 가격 조정 나올 때 배터리를 사라. 현대차 살 돈이면 현대차 주정 나올 때 이거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터리. 양극재를 사든 삼성 SDI 조정을 노리든 아니면 LG 머티리얼을 사든 LG 에너지솔루션 한 줄에도 더 사든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근데 꽤 됐어요. 아마 뭐 앵커님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걸 가지고 저는 어떤 고민을 한번 했었냐면 돈이라는 이 가치는 어디에 기결될까? 돈은 정말 무엇을 인정을 해줄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나리자라는 그림, 그 다음에 베토벤이라는 이 예술가적 음악으로 치게 되면 거의 뭐 최고로 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왜 많은 예술가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을까?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럼 이건 돈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베토벤이 나오면서 낭만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만 좋은 게 아니다. 다양한 예술작품,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다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음악 하나 자체가. 그 이전에는 뭐 바흐가 제시했던 음악처럼 정해진 룰대로만 움직였어. 이걸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음악이. 그죠? 그 파괴해버리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가 예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큰 임팩트를 끼친 분이 베토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이런 걸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도 보면 정면을 응시하잖아요. 네. 그 이전에 모나리자 이전에는 옆으로만 그렸거든. 정면을 보면은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인상주의 관련된 그림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이 가치라는 거는 삶을 바꿔야 돼요.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라고. 저는 이게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그렇죠. 전기차로. 그러니까 네. 자동차가 이전에는 뭐 폭스바겐에서 자동차 잘 만들고 BMW에서 5 시리즈 아니면은 7 시리즈 잘 나오는 벤츠 S 이쁜지 요런 게 관심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전기차 모델이 어떻게 지금 충전 많이 돼서 오래 가는지, 충전 시대 많이 깔렸는지.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배터리가 자동차의 생태계를 바꾼 거예요. 바꾸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1년에 한 8천만 대 정도 팔리는데 여기서 한 그 20% 선 정도까지는 올라왔으니까.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하면은 여태까지는 어디가 떠올랐죠? 독일이죠. 그죠? 네네. 미국이 자동차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네. 바이오제약, 비파마 다 가지고 있고 네. 컴퓨터, 검색, 그죠? 뭐 항공, 무기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못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자동차. GM이 못 이기잖아요. 포드가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뭐를 지금 만드는 거냐면 미국이 가장 가지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이 자동차를 생태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탄생을 시킨 거니까 이렇게 계속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욕먹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큰 조류라고 보는 겁니다.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베토벤의 음악이 나오면서 그 생태계를 교란시켰듯이 네. 모나리자란 그림이 나오면서 인상주의 그림으로 넘어가면서 완전 생태계를 붕괴시켰듯이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터리나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가격 조정이 나왔었을 때 어떻게든 한 줄라도 더 살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라면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은 얘네들이 좀 나쁘다기보다는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항상 깔고서 비중이나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가 제가 그 방송 통해서 꾸준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6만 원 정도 된다면 그 가격은 좀 잊어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이 주식이 지금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자리를 우리가 먼저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이게 2021년도 12월 달부터 맞고 있었던 자리가 23만 원이었기 때문에 요 자리를 넘어갔었을 때가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주식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래쪽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23만 원을 돌파했었을 때가 첫 신호가 나오는 거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감망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진단 도와드렸고요. 23만 원에 지금 매물대가 워낙에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가격이 현재는 가장 중요한 가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수익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이 부분을 뚫어주느냐 안 뚫어주느냐에 지금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꼭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손실을 줄여나가고 비중도 지금 무거우시니까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남겨주세요.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DY 파워요. DY 파워 볼게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500원에 10%. 12,50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거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알겠어요. 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또 달러가 이제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파라빈이 낫는 게인가? 안 그러면 가져가는 게 낫겠는 게. 파는 게 나을지, 좀 더 가져가는 게 나을지, 예. 지금 좀 흔들리고 있으면서 지금 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빠르게 좀 대응 전략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DY 파워 대응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업체 자체가 이제 경기에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호적인 조건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주가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좀 기술 반등 이후에 그 흐름이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 것이냐, 요걸 좀 판단을 하려면 밑에서 중요한 가격대들이 받쳐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이 죽다 살아났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시점이 9월 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9월 30일면 2130까지 떨어졌던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위치 된 가격이 한 11,2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1,200원대가 원래 이 주식의 중요한 지지 라인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990원이면 로스컷 기준은 11,000원으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확 열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콘크리트가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이 다리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000원 반드시 수성해야 된다. 이게 로스컷 기준을 제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이 고점에서 맞고 밀리는 과정 속에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거래량이 아래쪽에서 좀 붙으면 좋을 텐데요. 거래량이 전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을 로스컷 기준으로 보시고, 아래쪽으로는 11,000원을 보시고, 위쪽으로는 한 13,000원 정도를 보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게 되게 되면 시세의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0%의 비중을 가지고서 더 담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물량만 가지고서 11,000원하고 13,000원만 놓고 대응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가격 대응에 대한 조언을 함께 드렸고요. 11,000원 손절 그리고 13,000원까지 위쪽에 대한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예. 네. 저는 안 그런 것 같으면 막 손해배도 팔려고 그랬네 물어봤는데. 만약에
가능성이 예. 없다면 지금 바로 예, 예, 손절을 하실 예.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예, 예, 그냥 손절.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네.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을 하려면 네. 11,000원을 붕괴하면 손절 신호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장 할 끝까지 필요는 없고. 가려면 돈이 많이 차이 난다며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베스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뭐 강하게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도를 하려면 그냥 뭐 느낌으로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매도 가격이 붕괴가 됐었을 때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기준으로는 11,000원이 붕괴가 돼야만 매도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예. 시청자님 성향에 맞게 한번 대응 전략 잘 짜보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DY 파워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는 조금 더 확실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전화 주시면 그에 대한 질문들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02-325-8200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이 조금 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유튜브에 남겨주시는 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영웅12님께서도 오셨고 상록수님께서 저도 2부에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박용준님도 반갑습니다. 한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는데 항상 화이팅 외쳐주셨던 한강님인데 오늘도 화이팅 함께 외쳐주시길 바라겠고요. 화이팅 넘치게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리노공업 살펴볼 거고요. SCHD 러브님께서 쌤, 리노공업 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내일부터 들어갈까 해요. 라는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어요. 리노공업이 최근에 이 급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도 5%대 떨어지면서 14만 200원에 내려왔습니다. 단 3거래일 만에 지금 16만 원대에서 14만 원까지 정말 이 장대 음봉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 지금 딱히 이런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은데 워낙에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고 다만 그래도 시청자님께서는 요 하락에 대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 타이밍을 지금 한번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내일장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리노공업 한번 분석을 일단 해볼까요?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떨어지는 걸까요? 경쟁에서 밀린 거죠.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정도 빠지는 겹도 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리노공업이 한 시가총액이 한 2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오늘 조정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켓 후공정 검사 업체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알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으니까 뭐 100만 원 물건 팔게 되면 40만 원 남으니까 되게 기술력도 좋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빛나야 돼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리노공업이 신촌에서 빛날 때하고 연남동에서 빛날 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촌이 메인 지역이었는데 트렌드가 연남동으로 막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방도 예를 들면은 그 지방에서 핫했던 메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새로 뜨는 지역이 있으면 수요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메인 지역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권리금은 새로 뜨는 데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되겠죠. 그 서울 같은 경우를 치게 되면 2000년도 초반에는 이대나 신촌이 상권이 되게 핫했었거든요. 그때는 연고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 2학년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송도로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 되게 핫했었어요. 그래서 소개팅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스터디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2010년도 15년도 넘어가면서부터 그 JYP나 이제 그 YG 클럽 문화 형성되면서부터 홍대 상권으로 넘어가죠. 신촌보다는 홍대가 더 뜨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홍대에서 클럽 문화가 형성돼서
그냥 뭐 해외에서도 홍대 클럽으로 오고 추억 돋네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이트가 사라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홍대 땅값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연세대학교 1, 2학년들이 송도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촌이 죽고 이대가 죽으면서 홍대가 핫했었는데 홍대가 너무 비싸 보니까 연남동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신촌이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존재감이 이전보다는 좀 떨어진 거죠. 이건 신촌이 못했다라기보다는 더 핫해진 데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게 지금 배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원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선 빛나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되게 빛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아하니 거래대금이 한 9조 정도, 9조 5천 정도 터져요. 그죠? 여기서 배터리가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300조 정도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해가지고 시가총액 한 300조 정도 돼요. 네. 코스피가 19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15% 정도 되는 거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30이잖아요. 네. 2430은 코스피 지수로 약 1900조 정도 돼요. 시가총액으로. 이 중에서 배터리의 총액이 약 300조 정도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약 15% 정도 되죠. 근데 총 거래대금은 4.5조예요. 오늘 거래대금의 절반을 차지를 해요. 그럼 돈이 다 어디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남동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원래는 내가 메인인데 나보다 더 핫한 애가 생기니까 내가 빛나는 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보다 다른 배터리 관련된 비즈니스가 더 좋으니까 너 팔고서 일단 저거 사야지라는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은 경쟁에서 밀린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노공업을 사고 싶다면 전 지수랑 같이 타이밍을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혼자서 맞서서 싸울 수는 없다. 리노공업 혼자서 맞서서 지금 싸울 수는 없고 지수랑 같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뭐 원익 아이패스나 삼성 같이 연동되는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랑 같이 맞서 싸울 때.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2,300 언저리 정도 왔었을 때 한번 사보셔라. 그때 좀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그 가격을 주지 않는다면 최대한 리노공업이 아래쪽에서 기간 조정 좀 많이 졌을 때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섣부르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기간 텀을 두시고 천천히 공략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 그렇구나. 자, 리노공업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건가 저도 좀 궁금을 했는데 그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 쉽게 비유를 잘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매수 접근은 조금 더 충분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접근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지수로 좀 기준을 하자면 2300 정도를 체크해 드렸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들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세곰지말님께서도 독수리 다방에 대한 추억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신촌에 대한 추억들 많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 종목의 이야기도 많이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전화 주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재밌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자경님 오셨고요. 인사드리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박용주 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1,590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오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거든요. 다물 멀티미디어도 이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또 삼성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1,11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네요. 시청자님께서도 요 최근에 요 상승세에 같이 좀 로봇주를 담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는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테마로 보면 되겠죠? 테마예요? 로봇?
그렇죠. 로봇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는 대안이 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제3자 배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제3자는 빠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나랑 좀 상관없는. 네. 여기서 나는 주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일반 주주인 거고, 일반 주주와 상관없는 제3자.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되겠죠. 그 사람이 돈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악재 요인이 아니라 네.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호예수에 걸리기 때문에 주시장 자체에서는 플러스로 작용을 합니다. 오. 네, 대신 이제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네. 악재로 작용하죠.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3자 배정은 돈은 주는데 주식을 못 파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신주 발행 가격을 보니까 4,920원이네요. 현재 가격이 1,110원이니까 요거는 그냥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 시청자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니까. 제3자만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상장 예정하는 게 3월 30일에 신규 상장을 하지만 이게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좀 걸려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년도까지는 주시장에 나올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사실상 뭐로 봐야 되냐면 로봇 테마의 연속성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좀 쉴 거냐 이런 좀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구간은 좀 쉬는 구간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이게 죽이는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로봇이라는 이 테마가 그냥 거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산업의 트렌드에 포함이 됐고 맞아요. 때마침 아다리가 딱 맞는 상황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뭔가 성장 동력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하고 나서 뭔가 성장 동력을 하고 싶은데 전장 부품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게 지금 딱 로봇이라는 거와 챗 GPT와 맞물리면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 테마는 테마로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산업의 성격도 일부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오랜 동안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매물소화만 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1,59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전에 한번 들어올렸었던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8,5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봐서 이 가격대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매수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직전 고점이 한 12,1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기간 조정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간 조정 이후에 저는 다시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빠지면 좀 더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저는 매수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로봇이라는 게 요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상황에서 로봇주를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는 했을 때 로봇도 대장주를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작은 종목들도 다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장은 뭐가 대장인 거예요? 대장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뭐를 대장이라고 하죠?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대표하는 종목이 나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에코프로가 대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에코프로 BM이 대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되어졌던 이런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저는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전 주식 투자한다고 얘기 안 해요. 회원님들한테. 우리는 금융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금융 상품이 시스템화된 거에 우리는 비중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거기에 주식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 주식을 주식으로 안 보는 거고 금융 상품을 구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전략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시세가 많이 터져서 대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아니냐. 아니면 시가총액이 커서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게 하죠? 네.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대장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네. 저는 생태계 교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면 그건 대장이에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대장이죠. 네네. 테슬라는 부정할 수 없는 대장이죠. 그죠? 그리고 이미 생필품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대장이다. 대장의 진정한 의미는 네. 생태계를 교란시켜야 돼요. 그리고 대안이 없어야 돼요. 그건 대장인 거다. 요게 이제 산업에서 이익으로 이어졌을 때의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테마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테마에서의 대장은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거예요. 승자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저 묶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로봇 관련된 테마를 한 종목에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자체에서 한 5개를 묶어가지고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그래서 다 터뜨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한두 종목만 두세 배 터진다 생각하고 나머지 한두 종목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면서 로봇 테마가 부러졌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먼저 터진 거는 좀 비중 회수하고. 그래서 로봇이라는 테마를 베팅했었을 때는 차라리 저는 패키지로 베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 계속 ING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장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댓글에서는 거래량 아니냐, 수급이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 거래량과 수급이 왜 그 종목으로 그렇게 크게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 로봇 관련주들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종목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물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는 삼자 배정은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과 또 지금 시장에서의 테마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8,580원 아래에서는 조금 더 모아가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김정환님께서 남겨주신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매수가는 1,200원이고요. 비중을 15% 가지고 계시고요. 테마주인 건지 내리막이네요 라는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수가 딱 그 부근에서부터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8,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테마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어때요? 테마라고 부르기에는 뭐 섹터는 테마로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하고 있는 뭐 웹툰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테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분류로서의 테마가 있고. 네. 우리가 테마는 되게 많잖아요. 뭐 수소도 테마고요. 원자력도 테마고 곡물도 테마예요. 그러니까 분류로서의 테마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르는 테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테마. 허울뿐인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건 투자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그냥 부르기 편한 거. 그죠? 근데 반응하는 테마가 있는 거예요. 테마긴 테마인데 네.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돈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동성이 받쳐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로봇 테마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똑같은 테마인데 분류가 다른 테마다. 이거는 돈이 반응하는 테마고 이거는 그냥 부르는 테마다. 이름으로만.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테마지만 유동성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고, 이런 주식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주식을 보니까 2022년도 12월 20일 날 11,000원이라는 자리에서 맞고 이제 밀렸는데요. 이 가격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22년도 8월 달에 한 번 더 있었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시장하고 무관하게 반응을 했었으니까 요 가격을 돌파를 해야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장기간 아래쪽에서의 좀 소외받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왜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는 걸까요? 콘텐츠, 웹툰. 그런 거죠.
쓰임이 다한 거죠. 쓰임이 다한 거예요. 돈으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니라는 게 있으면 네. 돈이라는 거는 이익을 쫓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익이 쫓으면 얘가 이뻐도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면 더 이쁜 사람을 통해서 돈이 가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저도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주식시장에 우리가 보통 피날레나 투매나 강풍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쏠림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이 욕망을 피치크를 치려면 돈이라는 게 막 미친 듯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끌이라는 단어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식은 반드시 광풍이 불 수밖에 없고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폭락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진짜 언제 버는 거냐면 네. 2020년도 3월 달에 1450에서 주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그쵸. 그때. 그죠? 2200대에서 물려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못 번 거예요. 만약에 요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200에 배터리 산 사람들이 돈을 번 거지 3000에서 2200대까지 그 주식 꽉 물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돈 못 번 거예요. 배터리를 산 사람들만 돈을 번 거예요. IMF 때 누가 돈을 벌었어요? IMF 때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 맞네. 그 사람들만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네. 08년도도 마찬가지로 리먼 때 주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그 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돈을 못 번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승패는 폭락장이나 급락장이 나왔었을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싸게 살 수 있었을 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 또는 그때까지 포트가 ING가 될 수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막 랠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왜 2200대 안 샀냐 이거예요.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호재 나올 때마다 즐거움을 조금씩 정리했다가 빠지고 다시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돈으로부터 쓰임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너보다 핫한 애들이 나타난 거예요. 경쟁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얘를 선택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선택하려면 일단 11,000원을 넘어간 신호부터 나와야 되니 이 주식에 대해서 미련을 갖기보다 나중에 돈으로부터 쓰임을 달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이 돈을 가지고 이 주식을 물타가지고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잘 해결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냥 가격 조정 나면 배터리 살 생각하고 배터리가 살 게 안 되면 그냥 반도체라도 살 생각하고 산바라도 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유동성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 수량을 늘리는 게임인 거예요. 네,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네네. 히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참고하시고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다리 스튜디오는 잘 보내주고 종목 교체에 대한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000원을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도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하이드로 리튬이요. 하이드로 리튬 매수가랑 예,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350원에 30% 정도 됩니다. 오, 워낙에 또 요새 리튬, 뭐 이름부터 리튬 들어가고 상승세 괜찮습니다. 매수가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고 수익 잘 보고 계신 구간인데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예, 이게 산지가 좀 됐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어제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네. 뭐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이익을 봤으니까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의 훈풍과 또 특히나 리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어디까지 보고 이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예, 리튬 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그 하이드로 리튬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7,300억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이 매출이 작년도에 115억 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47억 적자가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8천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비트코인이 뭐 펀더멘털 엄청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돈의 양에 의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유행, 패션, 지금 시장에서 배터리 쪽에 쏠림, 배터리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여기서 만든 테마에서 내가 한번 대박을 먹어야겠다. 이런 자금들이 이런 광풍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고점을 못 맞춘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주식을 접근을 할 때는 지금 30%의 비중을 가지고 최고점에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주식 한 5번에 나눠서 파는 거예요. 난 고점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거래량이 계속 붙거나 아니면 호재 나올 때마다 5분의 1씩 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악재가 나올 때는 살 생각을 하는 건데 호재나 그 다음에 유동성의 힘에 올라가는 거는 펀더멘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어떤 유행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의 유행이라는 게 무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는 터질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뭘로 보는 거냐면 돈의 양이 계속 붙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부채질을 하는지 그래서 부채질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때 그때 나는 고점 모르니까 조금씩 파는 거예요. 한 5분의 1 팔고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붙었네? 그럼 조금 천천히 팔고 거래량이 안 붙네? 그럼 5분의 1 좀 팔고 그 나머지 물량은 내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나머지 5분의 1은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이볼 리튬은 이제 계속 막 리튬 관련되어서 뭐 레포트가 나오고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야. 난 고점 몰라. 근데 나는 당하지는 않을 거야. 광풍에. 그래서 5분의 1 회수. 오늘 호재가 나오네. 또 거래량 터지네. 금양 또 날아가네. 5분의 1 또 회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예. 수익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로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전화 바로 끊으셨어요. 자, 이 수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라마님이 남겨주신 세진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9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너무 하락해서 공포스러워서 심장이 아프시다라면서 보내주셨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라고 하셔서 일단 주가부터 살펴보자면 네, 오늘 5% 넘게 떨어지면서 5,6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직 손실이 큰 구간은 아니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급락이 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조성하기는 하는데 오늘의 급락을 좀 잘 수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진중공업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인데 그래요? 지금 세진중공업이라는 이 기업하고요. 제가 네. 다른 기업들도 계속 보여줄게요. 네. 세진중공업이 한 5%대 좀 조정 흐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고점이 같이 좀 빠지죠. 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보면 최근 들어 같이 가격 조정이 나오죠. 그럼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시 세진중공업으로 가서 네. 그러면 지금 세진중공업의 업황이나 이 기업의 실적으로 포인트를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선업을 패키지로 보면서 보는 게 맞을까요? 패키지죠. 그죠. 그러니까 네. 금융상품에 연계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네. 1등 빼고 나머지 다 팔아서 이쪽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에서 출회되면서 조선업이 지금 구간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우위에 있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작용하면서 조정을 나온 거기 때문에 경쟁에서 저는 밀렸다고 보는 겁니다. 1등한테. 그래서 지금 세진중공업을 가지고서 20%의 비중을 대응하기에는 전 좀 많다. 진짜 내가 하고 싶으면 저는 10% 미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 30% 실 정도면 대장이어야 돼요. 대장주. 현재 시장 구간 주도 산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오늘 무너졌던 자리가 5,940원이고 그다음에 직전이 한 6,000원이니까 6,000원을 이번 주에 빨리 회복하면 네.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지만 만약 6,000원 반등을 노리지 6,000원 반등이 좀 느려진다 그러면은 최소한 좀 비중을 좀 회수하자 해서 만약에 배터리 가격 조정이 나오면 배터리를 노리든지 아니면 반도체하고 바이오를 같이 사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양분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자, 이 오늘의 급락이 공포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비중이 지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볍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남은 이 거래일 동안 6,000원을 좀 빠르게 돌파해 주는지 그 신호를 확인하신 후에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투자에 대한 멘탈 정리도 좀 해봤고 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종목과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